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좀 시스템을 좀 많이 바꾸는 중이라서 일단은 뭐 급여 체계도 그렇고 뭐 인센티브 얘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회사의 이제 조직 시스템부터 좀 갖춰야 되겠다. 그에 따른 어떤 뭐 우리 급여 체계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간과장 승진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좀 정리 아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우리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회사에는 어떤 조직이 있잖아. 무슨 조직이든 조직이 있잖아.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사장부터 사원까지, 뭐 사장도 대표 사원이야. CEO라는 게 대표 사원이야. 같은 사원인데 직급이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직급 체계로 따지면 회사라는 거는 사원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주임이 있고, 그 다음이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고, 이사 다음에 또 상무가 있고, 상무 다음에 또 전무가 있고, 전무 다음에 부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장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양하게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회장이 또 있어. 또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이잖아. 뭐 지금은 돌아갔지만, 회장이라는 건 이제 여러 계열사들을 다 갖추고 있고, 또 각 계열사마다 사장이 있는 거지. 그 사장에는 또 직함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당탕탕 뭐 10년 동안 굴러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직급 체계가 또 오래된 직원도 없는 상황이라, 그 책임은 순전하게 제 책임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한 회사에 오랫동안 직원이 있다라는 거는 그 직원이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있는데, 오래 못 있었다는 거는 그 만족감을 사장에서 봤을 때, 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 주지 못했다. 이제 그게 있다고 충분하게 나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회사가 우당탕탕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발전하려면은 장기간 근속할 수 있고 회사의 어떤 비전과 함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직급별로 어떤 이제 역할의 부분이랄까, 어떤 이제 느낌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사원이라는 거는 일을 배우고 처음 들어왔으니까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적성에 걸맞는 자리를 이제 줄 수 있게끔 조금 여러 가지 좀 더 해보면서, 그러니까 오지임이 지금 들어왔지만 뭐 디자인 상품 등록 쪽으로 또 하지만 지금 매장 일도 하잖아.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디자인 쪽에 더 능력을 발휘할지, 매장 일 쪽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야. 사실은 이제 디자인 쪽을 더 생각은 내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본인이 이제 더 능력 발휘가 이런 매장 쪽 사람 상대하는 일 쪽이 더 강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게 나은 거지. 뭐 근데 박주인 같은 건 이미 딱 정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수리 쪽에서 뭐 MD까지도 이런 디자인까지도 상품 등록까지도 이제 좀 시켜봤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수리 쪽이나 이런 튜닝 쪽으로 더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리 위치가 일단은 이제 정해진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카트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게 이제 사원 다음에는 이제 주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주된 임무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주된 임무를 그냥 이제 주어진 것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또 잘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능력치가 이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원급으로 한 1년 정도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자기 자리가 온전하게 갖춰지는 시점을 2년째로 보고 있고, 그걸 주임의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임이라는 자기 직함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제 대리라는 거는 이제 기간을 따지면 한 주임 다음에 3년째 정도. 3년째 정도 되면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고 회사의 목표의 의식까지 같이 있는 사람. 그런 걸 이제 난 대리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주임은 회사의 목표하고 크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보다는 자기 주된 임무를 잘 하면 돼. 회사의 목표는 이런가 보구나 이렇게만 갖고만 있고, 근데 회사의 목표에 뭐 달성되고 안 되고에 책임을 묻지는 않아. 근데 대리 정도부터는 약간의 의식이 있어야 돼. 아, 회사의 공동의 목표에 의식을 갖고, 아, 이 방향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주된 임무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항들도 능동적으로 같이 좀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대리. 자기 주된 임무도 할 줄 알고 필요하면 다른 사항들도 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결국 회사 목표의식이 같이 있어야 돼. 바쁜 상황에서는 뭔가 포장도 능동적으로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게 이제 대리급이라고 보는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게 대리. 그 다음에 대리 다음에는 과장이라는 거는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일단 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대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 그리고 더불어서 성과도 분명하게 낼 줄 아는 사람. 간단히 회사의 축을 맞출 수 있는 사람. 회사에 뭐 연간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일단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축이 안 맞춰져 있는 대리나 사원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독이면서 그 목표에 같이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걸 이제 과장급이라는 이제 본다 이겁니다. 이제 차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장 바로 직전인데 유사시 부장 역할도 할 수 있고 과장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다 보면은 1년 단식 잡았어요. 사원으로 1년, 주임으로 1년, 대리로 1년, 과장으로 1년, 또 차장으로 1년. 그러면 차장급은 한 5년 정도 이상 되었을 때, 그걸 다 기간이 됐다고 해서 승급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이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능력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이제 승단이 아니죠. 우리 그 직급 승진 그 리스트에 올려놓고 평가를 내리자 이거죠. 이제 평가에 대한 방법은 저번에 이제 유튜브 봐서 알겠지만 그걸 나는 이제 전 직원을 통틀어서 그 사람을 좀 하자 그랬는데 이제 뭐 이 부장의 제안은 그거야. 밑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급에서 그 과장급이라면 부장급 이상에서, 대리급이라면은 뭐 과장급 이상에서, 또 대리로 올라갈 사람이라면 뭐 저기 사원에서 주임급으로 올라갈 사람은 대리급 이상에서 이렇게 서로 뭐 사장 뭐 일괄적인 어떤 점수, 그러니까 사장의 개인적인 점수라고 하다는 회사의 어떤 공유된 어떤 뭐 출퇴근의 근태라든가 기타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보고 내리자 이건데, 그 방식도 지금의 한국 방식인데 구글의 방식은 뭐냐면은 주변 평가를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나? 주변의 평가를 받아.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승단해서 승급해도 좋겠다 안 겠다를 주변에서 평가를 해줘. 그래서 노하고 그 일정 그 커트라인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의 어떤 것이 기존의 그 승진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그 평가단이 있어서 그 평가단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구글 방식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알다시피 이제 출퇴근에 대한 어떤 자율성도 굉장히 보장이 돼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유퀴즈에서 나온 그 구글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 한국 디자이너 그 얘기 좀 들어봤나? 그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에 다 이 좋은 얘기만 들어서 지금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한 1년 동안은 죽는 줄 알았대. 응? 화장실에서 펑펑 울고 심리 상담까지 받고. 왜 그렇게 근무 좋은 환경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나는 여기 구글에 안 맞는 직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대.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성과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가짜없이 잘라버려요. 무조건.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근데 한국 정서는 그건 아니잖아.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뭐 장점도 있는가 반면에 여러 가지로 좀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받을 부분은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좀 받아야겠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용실도 있고
뭐 타과서도 있고 암벽 등반하는 것도 있어. 구글 내에는. 그러니까 뭐 집에 학교 아니 회사에 안 나와도 돼. 집에서 성과는 집에서 해도 돼. 다 좋은데 이제 너의 퍼포먼스 성과가 뭐냐 이거야. 그 결과치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승진하고 싶으면 손을 들어야 되는데 나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평가를 내는데 이거야. 물론 이제 그래서 그 승급에 이제 적당한지는 이제 기준점이 됐는지를 점수를 보고 그리고 평가단이 그 주변 평가를 하는 거야. 아, 얘 너무 말투가 거칠어요. 아, 인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 이런 회의 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 다 나온대. 아주 재밌습니다. 앞선 회사니까 본받을 점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장급은 회사의 발전의 분기점이 되는 어떤 확실한 성과를 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던가, 뭐 뭔가 이 먹거리를 충분한 걸 뭔가 만들어냈던가, 그래서 이제 공로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이제 부장급은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간에 능력치로 따져주는 거예요. 능력치로. 이사부터는 회사의 진짜 성과는 기본이고 회사의 브랜드나 가치나 이념에 충실한 사람, 이 클라임나이트 이념이 무엇인가에 충실한 사람, 거기서부터가 이사다. 삼성에서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별. 삼성의 스피릿이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 별급이 스타급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회사가 이제 뭐 이사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매출이 올라가 커지면서 이런 시스템들을 조금 만들어 볼 계획이다. 이제 요거까지만 일단은 우리 좀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또 걸맞는 급여 체계가 이제 우리 현실에 좀 맞게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매출 단위에서 지금 해야 될 급선무는 각 직원의 급여를 많이 올려서 동기부여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이거는 내가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2차고 지금은 조금 더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좀 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나는 더 급선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인 나도 300만 원이야 월급이. 솔직히 300만 원 받고 난 이렇게 일을 하면 딴 데 가서 일 안 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2, 3년 동안 내가 봉급이 없었어. 다른 뭐 지금 뭐 그냥 뭐 법인 카드를 쓰고 있고 하니까 생활 거기서 쓰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체계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는 와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급여를 많이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뭐 수리를 더 보조할 사람 더 뽑는다든가 뭐를 더 뽑는다든가 이런 식의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을 지금 한 5명이다. 그 저기 나가면 지금이 6명이지만 나가면 5명이고 한 더 5명 정도. 지금 2명을 뽑으려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10명 이상을 좀 만드는 뭐 내년까지 뭐 이렇게, 그러려면 매출도 같이 올라가 줘야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뭐 새벽 4시부터 이런 정리를 좀 하면서 뭐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 이제 크게 하나 내가 이제 오늘 추가를 시킨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 클라임나이트의 브랜드와 또 목적과 가치와 사명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거 중에 내가 이제 목적 부분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하나 시킨 게 있어요.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교세라 회장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교세라 회장의 창업 목적이 뭐였냐면은 자기의 기술을 세상에 널리 한번 펼쳐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에 의해서 그 회사를 살려버렸대. 근데 한 2, 3년 정도 딱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고졸 사원들이 대거 자기 책상으로 몰려와갖고 제안서를 딱 던지더래. 이러이러하니 급여도 올려주시고 우리의 근무 혜택을 더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회사 다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소망은 자기의 창립 목적이 자기의 기술을 한번 세상에 펼쳐보고 싶어서 이제 해놨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고졸 사원들이 하니까 하여튼 3일 밤낮을 그 고졸 대표 사원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걸 설득을 시켜서 이제 바꿔놓고 자기가 한번 곰곰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 그렇게 다 조건을 들어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 과연 내가 회사를 이렇게 창립했던 목적이 과연 합당한 일이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순전히 그건 자기의 희망사항이었대. 꿈이었대. 자기 기술을 세상에 펼쳐보고 싶다. 얼마나 소박한 자기 꿈이야.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나는 뭐냐면은 이 클라임 나이트 로고가 저기 아우디나 벤츠처럼 세상에 어떤 이렇게 간판이 딱 붙어가. 내가 유럽 여행 갔을 때도 보고 그렇지만은 맥도날드가 이렇게 간판이 보이는 거야. 이태리 가서도 보이고 어디 가서도 보이고. 아 나도 저런 그런 저 브랜드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게 내 소박한 꿈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건 순전히 내 꿈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이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직원의 희생까지도 같이 강요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나? 교세라 회장이 그거였던 거야. 결국은 자기라고 고생 안 했겠어. 더 했겠지. 그러나 직원들은 그게 아니잖아. 오죽이면 자기 행복이 1순위지 이 클라임라이트를 뭐 로고를 세상에 빛내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박주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세라 회장이 무엇을 그러면 경영의 목적으로 잡았느냐? 결국 보니까 1순위는 직원의 행복이다라는 거야. 행복. 그걸 기본으로 사실 회사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거는 자기 꿈이라 이거야. 그거는 그 말 듣고 내가 한번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반성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목적에 나도 분명하게 있어요. 인간의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한다는 게 내가 사업의 목적이야.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순위를 정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는 직원의 행복. 일단 직원의 행복이 1순위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직원의 행복이다. 두 번째가 고객이다. 세 번째가 거래처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지역 사회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국가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전 인류다. 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직원의 행복을 위하는 것을 첫 순위로 나도 이제부터는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있어요. 직원의 행복을 하는데 보면 직원은 자기 이기심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 개인의 행복은 추구하게 해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이기심으로 해서 세상이 파탄난다라는 얘기가 있어. 철학자의 얘기. 그 말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국민이 성숙한 대통령을 뽑아내는 거예요. 다 뭐 돈 조금 주면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돈을 풀겠어. 자기 뽑아달라는, 민주당 또 뽑아달라는 얘기 아니야. 국가의 재정은 상관이 없어. 그냥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뿐이야. 그럼 거기에 그냥 돈 뿌려주고 뭐 어렵다니까 막 돈 준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민주당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어떻게 돼? 국가 사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그 개개인의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해버리면 국가는 파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성숙한 국민이라는 거는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줘야죠. 자기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게 성숙한 국민 의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직원 의식이 더불어 같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회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직원의 행복을 1순위로 봐야 되지만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회사의 발전을 또 같이 공존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최근에 근무자들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